갓비디아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뚜껑을 열어봐도 모두 좋았습니다. 조정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고요. 숫자로 집계를 해봤을 때 매출 쪽은 1년 전에 비해서 3배가량이 늘었고 이익단도 7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이번 실적에서 포인트로 봤던 두 가지는 바로 데이터 센터와 4분기 매출 가이던스인데요. 역시나 두 가지 지표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견고함을 입증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20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에서 1%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려감이 이러한 호실적을 눌렀습니다. 중국발 쪽이었어요. 올해 4분기죠. 올해 4분기 중국 쪽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형성되자 오히려 이러한 호실적을 누르며 시간 외에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 기대와 함께 올랐던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랩 6% 하락하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 이수페타시스, 솔트웨어, 나무기술 모두 AI 관련주로 구분되며 함께 올랐던 기업들이었습니다. AI 의료주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큐릭스 4% 하락하고 있고요. JLK, 딥노이드, 지니너스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뷰노는 그래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만 250% 정도 오른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의 단기 방향성과 이로 인해 영향받을 우리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관심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깊게 나눠보고요. 저희가 또 반도체 주제까지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면은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고수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니까 저 매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가 넘었다고요? 200%, 이게 예. 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작년에 뭐 다 깨졌었는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 게이밍 매출이 네. 많았던 회사인데 네. 우리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네. 진단기기 업체들이 네, 네, 네. 매출이 미친 듯이 늘었잖아요. 그쵸, 단기간에. 그때랑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메가톤급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오. 순이익이 더 놀랍잖아요. 이게 순이익이 몇 13배. 그러니까 전년 동기 순이익이 6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번 3분기에 92억 4천만 달러였으니까 13배 늘어났네요. 네. 역시 뭐 다들 예상은 했겠지만 지금 뭐 엔비디아 칩 없어서 못 판다, 품귀 현상, 뭐 정말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럽습니다. 이제 H백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예상대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45억 1천만 달러. 뭐 전년 동기 대비 279%.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 하면은 뭐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서 이 엔비디아 칩을 대부분 가져갔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뭐 지금 2년 대기해야 된다면서요. 2년이요? 2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돈 얼마든지 붙여줄 테니까 빨리 좀 달라라고 온갖 로비가 지금 엔비디아 안팎으로 부러워요. 난무를 너무 한다라는 부럽네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나온 게 지금 주가 뭐 시간 내에서도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제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쵸. 4분기 근데 매출 전망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2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것도 작년과 비교하면 230% 성장세예요. 그래서 이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 근데 사실 너무나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분기마다 2배를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기대만은 못한다라고 뭐 굳이 억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국 관련된 리스크를 언급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우려점으로 섞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 미중 뭐 정상회의도 있었지만 그런 수출 규제 같은 거에 있어서는 뭐 엄격한
기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댔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 중국향 더 보급화된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리스크로 불거진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사상 최고가가 실적 발표하기 전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500를 다시금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적 발표한 당일에 이제 본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도 1%대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 이 주가에서 뉴욕 증시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전날에 있었던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외에서 현재가로 마이너스 1.74% 추가 하락하면서 $490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우리가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분기입니다. 3개월 동안의 매출을 이제 20빌리언 정도로 잡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도대체 얼마나 버는 기업이냐 이걸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2022년도에 26.9빌리언, 27빌리언 이제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는 2023년도 기준으로도 27빌리언의 세일즈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개월 동안 20빌리언을 매출로 이제 기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매출단에서도 3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란 것은 이제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이번 분기 기준 75%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도 보면서 포모를 일으킬 만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네. 그리고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이제 더 많은 이제 더 비싸게 웃돈을 이제 주겠다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아주 복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저 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돈 어떻게 받는지 그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일각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50개 주문을 하면은 언제 이 50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주문해 놓자. 한 100개 주문해 놓고 그럼 한 50개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풀려진 수주의 규모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가지고 이게 수주를 받을 때 돈을 100% 다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 받고 인도할 때 50% 받고 뭐 이런 구조인데 네. 이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뭐 계약금 먼저 받고 할까요? 아니면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적이 만약에 정말 이게 부풀려진 수주 규모라면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예.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단언할 수가 없겠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분할해서 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엔비디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 다 줘. 그래야지 만들어줄 거야. 네. 라고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구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시게 알겠습니다. 되면 다음 주까지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임수재 교수님, 이 엔비디아 훈풍이 좀 있는 기업들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일단 대형주 네.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은 뭐 여전히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중국발이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AMD가 이제 새로운 칩이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AMD의 그런 이제 새로 나온 뭐 미 300이라는 이 칩이 어떤 이제 시장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AI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반도체를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3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뭐 일단 조정을 받을 때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력 역시나 뭐 시장에서 그동안 관련한 종목들을 워낙에 또 강하게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가야지 같이 따라갑니다. 형이 잘 해야지 아우들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잘 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수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이미 수주를 2년치를 다 받아놨다라고 하는데 이 수주 내용만 보고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의 향후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을지 지금 보니까 그 IB들이 나온 목표 주가의 평균이 한 $600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500 수준. 뭐 $800 목표 주가도 있긴 한데 $600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심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결과론적으로 시간 외에서 조금 하락을 했었던 부분, 뭐 사실상 내일 새벽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휴장인가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휴장이네요.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명분 중에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고금리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금리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주들이 여기서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조금 든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은 맞고 네. 앞으로 뭐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방금 전에 이제 AMD 관련돼 가지고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AMD에서도 12월에 AI 반도체를 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AMD가 어찌 보면은 이제 AI 반도체 혹은 GPU 시장에서는 글로벌 넘버 2입니다. 근데 AMD에서 이제 CEO가 나와서 지난번에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은 2024년도에 우리들의 목표는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의 10%를 가져오는 것이다. 10%. 네. 말 그대로 지금 2등조차도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10% 가져오면은 우리 목표 달성한 거다라고 약간 배를 두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는 젠슨학 CEO가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그 비중이 5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 우려 사항이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라.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물건을 다 팔아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2주 전에 나왔던 뉴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2주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중국 전용으로 뭔가 AI 반도체를 개발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H8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중국 전용 AI 반도체가 나왔을 때도 그 직전에 미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고 그걸 우회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은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된 와중에 좀 더 성능을 낮춘 중국 전용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또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시장에서는 결국 중국 관련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는 그 부분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AI가 미래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MI300 그러니까 그 AMD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네. 저는 엔비디아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부담은 분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길게 보면 멈출 이유는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히 이제 삼성이나 애플 같은 뭐 세계 디바이스 업체들이 이제 AI를 자체 기기에 탑재하기 시작을 했고 또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지금 AI 흐름이 개인화된 그 기업용 AI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AI를 구축한단 말이죠.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AI 칩에 대한 수요는 뭐 걱정할 게 글쎄요. 없죠. 뭐 상상 예 저는 뭐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멈출 이유는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저희가 만약에 라디오 방송이라면 자 그럼 다음 곡은 잼이 부릅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거 무슨 노래예요? 옛날 노래. 이젠 더 이상 저도 알고 모르세요 이 있습니다. 노래? 진짜 세대 차이 난다. 다들 아시죠? 예, 잼은 아니지 않아요? 잼이라고 하지 않나요? 잼이라고 하는 거. 잼 딸기잼도 넘어가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3위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